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일 대오의 사전적 의미는 하나의 팀 또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단결된 집단을 뜻합니다. 26일 내일이죠. 최종 결선에서 선출되는 국민의힘당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가 주창하는 것이 바로 단일 대오입니다. 그런데 두 후보가 내세우는 단일 대오는 전혀 다른 뜻이 담겼습니다. 즉 장동혁의 경우는 분당이 되는 일이 있더라도 내부 총질하고 분당질하는 세력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끼리 뭉치는 것이 단일 대오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단일 대오는 다 쫓아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저들의 개헌 저지를 막아내는 게 우선이다. 모두 안고 잘 정비해서 함께 뭉쳐서 싸우는 것이 우선 핵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같은 색깔로 보이지만은 완전히 다른 뜻이 담긴 단일 대우입니다. 이틀 전 그 TV조선 앵커와 장동혁과의 질문답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앵커가 찬단파 포용 불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장동혁은 내부 분열에 한 그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없다. 10%밖에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당의 운명을 좌우한다. 싹 도려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앵커가 정치 경력 3년이라는 약점으로 그대 야당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정치 시작은 5년이지만 국회의원 된 지는 3년이 되었다. 1년 반 정도는 당 원내 지도부에 있었고 당 사무총장으로서 총선을 이끌었다. 원내 지도부 최고위원과 지난 대선에서는 상황실장을 맡았다며 짧은 3년 기간이지만은 당의 주요 요직을 다 거쳤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을 끌고 가는 데 있어 여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짧은 것이 혁신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긴 정치 경력은 있지만 오랜 간성에 젖은 사람보다 짧은 경력이지만 충분한 경험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장점이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지난 22대 총선을 총괄했던 핵심 지도부 사무총장으로서 한동훈과 입을 맞춰 당시 공천을 나눠먹게 한 주체입니다. 그리고 총선을 폭망시킨 장본인으로서 지금의 대통령 구속, 탄핵의 빌미를 제공한 동조자였습니다. 후보 바꿔치기 하고 시각장애인 김예지를 2번씩이나 공천 준 것이고 김상욱이라는 간첩 새끼를 공천을 준 것도 그렇고 이 모두 한동훈과 입맞추는 직책이 사무총장 아니었던가요? 말을 너무 쉽게 하고 당원들을 개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국민의힘 쇄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물음에는 기본적인 것은 여전히 내부 분열을 일삼는 무리들을 내치겠다. 그러나 107명 하나로 뭉쳐서 단일 대우로 가는 게 원칙이다. 라며 애매모호한 답변과 원칙론이 상실된 행설수서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이는 뜻대로 안 될 경우에는 그냥 가겠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장동혁의 말은 내부 분열을 획책하는 무리들을 다 내치겠다는 것인데 설령 당대표가 됐다고 칩시다. 본인 생각대로 칼질이 가능하겠습니까? 당대표나 현역 의원들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80만 당원과 보수우파 국민들에 의해서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또 이번 전대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선택된 막강한 권한의 최고의원들은 또 무엇이며 그들은 핫바지입니까? 이건 3년밖에 안 되는 정치 신인으로서 그의 정치력을 그대로 실토하는 설익은 풋과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혹시 돈벌이에 급급한 저급 수준의 유튜브들이 휘둘리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큰 낭패를 볼 것입니다. 이들 유튜브는 나라를 걱정하는 척하지만은 돈벌이에 급급한 장사꾼들입니다. 자, 어제 오후 방송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전환길과 한동훈 둘 중 누구에게 공천권을 주겠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김문수는 한동훈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곧바로 저급한 돈벌이 유튜브들의 먹잇감이 되었고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그런 김문수 후보의 한동훈 공천에 대한 언급에서 가타부타 설명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판단은 당원과 국민들이 할 것이고 어차피 전환길은 장동혁에게 이미 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전환길보다는 한동훈을 택한 것은 고도의 선거 전략이라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말에 담긴 뜻은 내년 지방선거에는 전국 4,100명 이상의 공천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전환길 씨도 쓰임새가 있으며 많은 인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김문수의 정치적 계산이 설익은 풋과일 장동혁보다 선호수 앞선 것이라고 보입니다. 결론에서
김문수의 단일 대우는 모두 대동단결해서 민주당과 싸우는 것이고 장동혁 당선 이유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은 당락이 기대고 그 시기 떼고 가겠다는 뜻으로 판단됩니다. 먹을 게 없죠. 김문수와 장동혁의 노선이 명확히 갈라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 전대의 핵심 문제에서 찬탄 반탄의 싸움으로 진흙탕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현재로서는 윤석열에 대한 그 어떤 것이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느 누가 당권을 진다 해도 못했습니다. 여당일 때도 못했지 않습니까? 괜한 감성파리로 표심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재명을 끌어내기 위한 정명성부로 지상전, 공준전 모두 동원한 당내외의 결사투쟁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찬탄과 반탄에서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모든 보수 우파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함께 전투 모드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선택한 후보를 바꾸기는 쉽지 않으며 한번 마음먹은 것은 웬만해서는 수정이 어려울 겁니다. 위기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자, 정치 초보생 장동혁이냐, 입법, 행정, 국정 능력을 모두 겸비한 김문수냐 둘 중 선택이 남았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이준석, 한동훈 같은 정치 초보에게 국힘당을 맡겨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70년대 시절에 구독자를 유혹하며 길거리 자판대에서 본 주간지죠. 주간, 서울, 선대위 서울, 일요신문 등등 대중 잡지들이 판을 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들 잡지들의 주 목적은 제목을 그릇다닥에 붙이고는 내용과 제목이 다른 구독자를 유혹하여 돈벌이만 급급했던 얄팍한 사이비와 비슷한 것들이 지금의 장동혁에 밀붙어서 당원들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유튜버들입니다. 불내지 말고 자나깨나 불조심이라는 불조심 표어가 생각납니다. 이 사기 집단인 유튜버들의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김문수의 단일 대우만이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속히 국민 품속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 저들의 만행과 온갖 모욕을 대갚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의 쇄신과 혁신은 전당대회가 끝난 후 정립이 되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과거 공천관리위원장의 경험이 충분한 그리고 그 당시 선거에서 승리했던 노하우를 가진 김문수만이 정답입니다. 올바른 선택은 국민의 힘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